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우리 김지윤님은 달고 계시고, 네, 김지윤입니다. 여기 가운데 앉은 분은 김정민입니다. 정민입니다. 요 끝머리 내 측근에 앉아있는 분은 최혁입니다. 최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4명이 앉았습니다. 두 분은 지금 20대입니다. 작년도에 북한을 탈북해서 작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북한의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모셨습니다. 나는 김정은 시대를 못 살았거든. 김정일 시대에 나왔으니까. 지훈 씨는? 저는 2011년도 왔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예, 체인지대는. 저희 주체인명이 계승기에 나왔고, 이 두 분은 3대 계승기가 끝난 다음에 실컷 겪고 나왔습니다. 예, 김정은 시대. 김정은 시대에 들어갈 때 몇 살이었나? 18살인가. 네. 내가 태어난 해 김일성이 서거하고 그다음 내가 태어났어. 서거라니. 뒤졌다 그래야지. 뒤졌다 해야지. 북한인 줄 알고 있으니까. 김일성이 대진 94년도에 출생했고, 그대는? 저도 갔습니다. 김일성이 대진 94년도에 둘 다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할 때는 너희는 짜게 바지 입고 뛰어다닐 때로구나. 이제 우리가 97년에 탈북했거든. 해를 보기 시작. 배를 먹고 그러면 그 이후 김정일 시대는 부모들이 겪은 걸 보면서 자랐고, 그 다음에 김정은 시대로 넘어갔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때 10대를 넘어서서 이제 군대도 나가고 다 그때 김정은이가 등장했다는 그 소리 아니요? 네. 그럼 그때 김정은이가 짱! 하고 나타날 때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나? 처음에 먼저 소개를 이 김정일이가 있을 때 우리 김대장 노래도 나오고 김정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연평도 포격전 그걸 다 김정은이가 지휘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이렇게 너무 큰 타격을 입히고 우리는 그 어떤 나라하고도 전쟁을 할 수 있으면 그 어떤 나라가 우리를 건드린다면 무자비하게 족칠 수 있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아주 위대한 영도자의 그 특출한 두뇌로 우리는 승리로 이끌 그런 자신 있는 나라다 막 이러면서 계속 세뇌를 했겠구나. 많이 강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모아 놓고 모여서 이렇게 토론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잘 이미지를 많이 그 전에까지만 해도 김정은이 누군지 얼굴을 보고 못 봤거든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김대장이라고. 여론으로 완전 그 김일성을 똑 닮은 사람이다. 김일성의 손주지만 완전 김일성이다. 우리는 또 한 분의 위대한 태양을 이 하늘 아래 모셨다. 걸음새부터 성장 기간까지 다 김일성이다. 저 사람은 완전 김일성이다. 그런 이미지로 저 사람을 우리는 수련님과 같이 태양같이 받들어야 한다. 모두가 받들어 모셔야 한다. 이런 걸로 많이 우리에게 이미지를 줬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떡 나타났을 때 기대가 있었나? 저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제 입으로 제 좋다 했지 내가 좋다 했지. 그렇지. 저는 태어나서 선거를 몇 번은 했는데요. 그 군사복무 하면서 했거든요. 이게 북한은 대의원 선거는 군대가 안 하거든요. 군인은 안 하고 사회만 하는데 최고위민의 대의원 선거는 군인과 사회가 같이 해요. 군에도 대의원이 나오니까. 군사복무를 하면서 선거를 처음으로 했는데 너무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이 선거표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조차 모르지. 그냥 주는 거 그대로 바로 뒷다도 못 보고 그냥 뽑아야 하고 그 선거표를 그 꼽는 것도 내가 완전 긴장해야 되거든요. 누구나 나를 감시하고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나에게 엄청난 후과가 차려진다는 그런 생각에 그게 2010년대에 들어와서 다 겪었겠지. 네네. 그랬죠. 2010년도 지나서 11년도부터 쭉 겪은 일인데요. 나는 전에까지 김정일이 때까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평등한 나라다. 장군님 막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요.
김정은이가 들어서면서 나도 철이 들고 세계관이 트고 이 사회가 평등한 나라, 공평한 나라, 머슴이 노동자가 최고인민이 대원이 될 수 있고 뭔가를 다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 이 참 좋은 정치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 일을 더 잘해서 좀 멋있는 사람이 돼보려고 김정일 때까지. 네, 생각을 했는데 김정은의 정치가 이게 들어오면서 투표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아들이 대통령이 되고 네, 아버지가 간부면 자식들 당연히 간부고 아버지가 노동자면 자식들 당연히 노동자고 이게 아버지가 농장원이면 빼도 박도 못하고 나는 농장에 안 가고 파도 가야 되고 강산하고 농장이 탄강 세 가지가 제일 진짜 노예제 중에 제일 네. 나올 수가 없지 거기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받은 이미지가 살짝 니는 아버지 대통령이어서 네가 대통령 아버지가 지도자였으니까 그런 너는 네 이미지가 뭐란 게 있다고 올라갔나? 네. 혁이는 옆에 친구분이 얘기했듯이 저도 이렇게 김정일이가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지면서 김정은이를 내세우기 전에 김대장 노래가 뜨면서 그냥 김정일이 그냥 같이 나온 거예요. TV에 한두 번 출연하면서 김대장이다. 후계자라는 소리 안 하고 우리 김대장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김정은 대장 목숨을 사수하자 노래가 나왔고 그 다음부터 대장 우리 정년우성에서 김대장이라고 하라 해서 김대장이라는 말이 떴거든요. 나왔는데 김정은이라는 뭔가 느끼지도 못한 사람이 진짜 우리 기억에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진짜 후계자로 나섰다는 사람들 자체도 놀랐고 사람들이 80%가 김평이라고 했거든요. 김정일이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후계자로 내세운다 하면서 발표를 안 했어요. 후계자를 선정하고 있다 할 때 김평일이로 모두 사람들이 80% 진짜 북한 사람 80%는 김평일. 김정일이 새끼가 없는 줄 알았으니까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공개 안 했고 없는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라면 그냥 김평일이가 다시 들어와서 그 후계자를 그냥 갈 것이다 이렇게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 주민 사회의 관념이 이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때 북한 사람들은 대장동지라 해도 저 새끼가 될 줄은 별로 기대를 안 했지. 대장동지들이 김정은 대장이라고 한 것이 10년도, 9년도, 10년도. 네, 9년도 11년도 이렇게 10년 11년도 10년. 했는데 그게 한 2년 3년이 갔나?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김정은 동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11년도 한- 12월 27일 날 보도했거든요. 김정일, 방송을 17일 날 했는데 죽은 거. 네,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온 게 보도에 나왔거든요. 국방위원회 제1이 위원장이라고. 네, 원래 이 김정일이가 국방위원장이거든요. 생각하기로는 이게 김정일이 죽었으면 국방위원장이 될 것이지 왜 하필이면 또 복잡하게 2위원장을 나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에 또 들어보니까 우리 뭐 장군님은 영원한 우리 국방위원장이다. 네. 김일성을 그러잖아요. 영원한 주석제가 없어지고 국방제를 만들어 국방위원장제로 나와서 이게 바로 대를 잇는 그 뭔가 자기 아버지를 내세우고 그 그런 밑에서 제가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세습이죠. 네. 말 한마디로 깐정거리 세습.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이다 한 거는 네. 김정일이 김일성에 대한 충효를 보여줘서 전 재민이 따라 배우라는 거야.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앉힌 거는 김정은이 김정일에 대한 충효심을 다 따라 배우라고 그렇게 술책을 쓰며 나간 거야. 원래 그렇게 딱 돼 있어. 김정은이가 세습을 하면서 성군 정치가 없어졌어요. 김정일이 공로로 가져갔구나. 가져갔는데 그 성군 정치를 외치는 사람은 그냥 세습의 메인 사람으로 그냥 자기 독재 하에서 실현돼야 될 거 몽땅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을 해서 성군 정치를 완전히 없앴어요. 김정은 시대에. 요것들이 컴플렉스는 있는 것 같아. 우리가 70이라는 그 컴플렉스는 있는 것 같아. 그 선군 정치라는 게 95년부터 98년 제일 아사자가 많이 날 때 그때 나온 거야. 나오거든요. 성군 정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했으면 혁명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 뭐 5개년 계획, 6개년 계획 단 계획 그게 계획엔 어떤 방침들이 떨어졌나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행했나 네,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걸 다 배워줘요 사실. 중학교 때 배워주거든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김정은이 올라앉아서 개정한 북한 헌법에 주체 사상과 성군 사상이 딱 들어가 있어.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게 했을 뿐이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같이 조금 많이 있어도 뭐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느낀 게 비하면 독재적에서도 더 단독으로 더 떨어져난 더 묶어주는 독재라서 김정은이는 더 지독한 독재에 들어갔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보다 더 좀 뭐랄까 더 적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이렇게 그릇이 컸다면 아버지 때도 좁아지고 자식들이 손자대 가서 또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앉아서 얼마나 자기가 자신이 없고 주민들한테 김일성만큼의 카리스마, 신격화, 존경을 받아요. 존경 다 죽었어. 김일성 존경하던 사람들 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굶어 죽고 다 죽었어. 고난의 행군 몇 차를 겪으면서. 근데 어쨌든 김정은이는 그래도 김일성, 김정일만큼의 공포적인 존경심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게 안 될까봐 장성태까지 죽여버렸거든. 보라!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사람도 죽인다. 그걸 한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그 첫 시작 발걸음 떼면서 처음으로 장성택이를 제거해야지. 그 진짜 북한 특히 우리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한 놈도 자기한테 어썸이 안 된다는 걸 그냥 보여준 거고 그냥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공포심을 다 느꼈나? 그렇죠. 저희가 2012년도면 강성대공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뭔가 좀 변화가 온다고 말이 많았거든요. 그게 강성대국의 문이 열린다는 게 잘 살게 된다. 우리가 지금 군사 강국이지만 경제 강국도 된다. 막 이런 식이었는데요. 2009년도 화폐 교환했거든요. 북한이 갑자기. 사실상 그 화폐 교환이라는 게 나라가 백성한테 강도를 친 거예요. 강도를 친 거야, 그거는. 그거는 화폐를 교환한 게 아니고 빼앗은 거지. 빼앗은 거거든요. 자기네가 기존에 찍어놓은 화폐가 주민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걸 없애버리고. 휴지 조각으로 만든 거야. 강도를 친 거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쭉 뭔가 장성택이가 물론 뭐 나쁜 짓도 많이 했다 이렇게 공개상으로 나온 건 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화폐 교환한 것도 장성택이 걔가 했다. 네, 그 장성택이한테다 그것까지 다 뒤집어 씌워서 씌우고 그 인민들이 여론이 나빠진 거를 화폐 개혁해서 이렇게 인민들이 생활상 불편을 겪고 불만이 높아진 걸 장성택이 독단으로 뒤집어 씌워놨구나. 군 쪽에도 타격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김정은이가 올라서서 궁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체됐어요. 이게 음모적이라고 막 돌아가는 소리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정권을 뒤집는 그런 방면에서 서로 뭐 해를 했다. 반란을 꾀했다. 그런 말도 이렇게 조용조용 도는데요. 사실 그때 12군단 군단장 그 사람이 일을 진짜 잘했는데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교체되고 그 사람 교체되고 한 6번 교체된 것 같아요. 이게 불과 한 4년 어간에 네, 군단장만 6번 바뀌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어거지를 많이 썼구나. 12군단이면 어디 해산 쪽? 아 해산에 있을 거예요. 해산에. 네. 저희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장성택이 숙청할 때 제가 평양시에서 신만세대 건설이라고 평양시 건설을 가있었고 장성택이 숙청하면서 저 북한이 한 2, 3년 많이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그 장성택이가 운영하던 54구 외화벌이 사업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장성택이가 그 진짜 외화 사업소랑 다니는 다 틀어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장성택이를 숙청하면서 그 외화벌이 다 같이 숙청된 거예요. 주민들 속에서 이렇게 여론이 떠도는 게 장성택이를 우리 1위원장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군이 없어진 거였어요. 군 자체가 통과가 없어졌어요. 다 군들을 다 이렇게 오락가시키고 북한군. 네. 군을 이렇게 서로 딱 개방시켜놓고 북한군을 서로 교방. 교방시켜놓고 그다음에 그 교방된 것도 사람들 다 오락가시켜서 절반씩 장성택의 군대가 7총국이었는데요. 인민무력부 7총국. 네, 7총국이라는 게 외화벌이 군대가 해외에 나가서 건설해가지고 외화를 들여보내는데 이 7총국이 완전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명칭도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게 저 마식령 스키장 할 때 이게 정은이가 이게 마식령 스키장에 왔는데 이게 그때 7총국에 있던 군인들이 거기 스키장에 동원돼가지고 건설을 했거든요. 거기 앉아있는데 정은이 차가 지나가다가 세워서 이
너네 어느 부대야? 하고 물었는데 얘들이 그냥 저희 칠천국입니다. 습관적으로 말했거든요. 나는 그냥 가는데 다음에 떨어진 게 칠천국이 없을 거랬는데 왜 칠천국이 살아있냐고. 야, 그 새끼 네. 정말 그러니까 자기를 우습게 본다고 얘는 꼭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 사람들이 저거는 아무 개뿔도 없어가지고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지 더러운 수미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어느 날 삼대 세습 지도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볼까봐 그 컴플렉스가 대단했던 것 같네. 그걸 누르려고 하니까 그냥 자기 세습적인 정치로 그냥 눌러버린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올라앉아서 주민 통제, 조직 생활이랑 그런 건 많이 제대로 다 나. 지금 네. 이미 주생활 종화제도, 토요 학습제도, 정치 학습제도, 그다음에 강연회 이건 다 정상적으로 하겠지. 네. 더 빡세진 것 같아요. 빡세졌죠. 더 빡세졌어? 더 힘들어, 더 많이 더 생활총 아주 그렇고. 그렇죠. 많이 힘들어졌죠. 그다음에 정치 동원 같은 거, 행사 동원도 많아지고. 네, 그렇죠. 행사 시간 한번 벌려놓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결의 모임을 하는데 결의, 그 결의 모임을 김정일 시대에 별로 해본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해본 것 같지 않은데 김정일 시대에는 조금 사이가 흐트러지면 또 이렇게 해서 불러내가지고 결의 모임을 하게 하고 자주 그렇죠. 자주가 들어갔죠. 이게 김정은 시대에 그 했던 기억이 있지 김정일 시대에는 별로 했던 기억은 없어요. 김정일 시대는 패닉 상태였어. 내가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대에 나이도 많지 않았지만 김정일 시대에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김정일 시대에서 우리 부모들 자체도 하는 걸 못 느껴봤고 김정은 정치로 세습이 바뀌면서 그런 결의 모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올라앉아서 인민 생활은 어떤가? 그게 나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이가 이 대통령보다는 아마 건설 쪽으로 좀 사업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을 되게 좋아해요. 그 새끼 손에 진 것도 없죠. 진 것도 없이 해라 하면 짜면 짠대로 나오는 게 백성이다. 뭐 죽은 만큼 태어나는 게 백성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게 좀 너무 아픈 게 삼지연 건설을 일단 펼쳤는데 돌격 때 모든 국방부 쪽으로 다 끌어와서 일을 시키거든요. 젊은 사람, 뭐 나이 있는 사람 다 데려다가 일 시키는데 일단 데려오는 것까지는 국가가 담당하거든요. 근데 보낼 때는 끝나면 보낼 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서 돈도 못 받으면 공짜로 일을 하는데 무보수 노동이지. 네, 이게 해산에 사는 사람들은 차오니까 걸어서라도 갈 수 있지만 집이 개성이라던가 원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차를 타도 몇 번을 갈아타야 되고 그렇지. 차를 타면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여비 하나 없이 집에 가라 하면 물론 좀 개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고 그러거든요. 또 애당초 돈이 좀 더 많은 사람은 자기가 돌격대 안 와요. 안 오지. 태풍을 뽑아서 보내거든요. 돈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을 네. 보낸다. 보내지. 그렇게 돈을 생활이 좀 어려운 번데 사람들을 써서. 쏘는데 이게 또 고아원 출신이라든가 방직 공장에 뭐 이런 공장 고아원 출신들이 기숙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애들이 많이 오면 가라면 걔들이 못 가는 거예요. 해산에까지는 비비고 와서 해산에서 빌어먹음이 있다 얼어 죽지 않으면 여자들은 무조건 다 몸을 팔아요. 내가 그걸 목격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 니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힘들어도 일을 시켰는데 시킨 것만큼 돈은 안 줘도 집에는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북한의 꽃제비가 좀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네, 없어졌어요. 우리 90년대는 어디 가나 부딪히는 게 꽃제비였거든. 네. 저도 꽃제비가 그때가 많았거든. 옛날에 2005년도 7년도 때도 해상 시내에 꽃제비가 막 바글바글했어요. 저도 그때 학교 다녔는데요. 우리 학교가 살짝 장마당 안에 있었거든요. 꽃제비들하고 공부를 같이 했어요. 운동장 나오면 항상 꽃제비들하고 운동을 같이 하고요. 수업은 같이 안 했는데 학교 와서 걔들이 놀겠구나. 네, 학교 운동장에 들어와 있거든요. 항상 이 선생님들이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한두 번이지. 걔들이 어차피 나가라면 잘 나도 안 가요. 말도 잘 안 듣고. 그 운동장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지? 꽃제비들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우리 어리지. 심지어 내가 학교 다닐 때 걔네 내보다 좀
나이가 우리 연대 체격은 내보다 작았거든요. 학교 운동장에 걔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부하고 싶죠. 공부도 하고 싶고, 맞아. 엄마가 있으면, 나도 부모가 있었으면, 쟤네처럼 저기서 수업을 받으면, 쟤네처럼 웃으며, 이런 부러움에, 사실은, 내가 가는 심정을 진짜 읽어본다면 그런 부러움에 아마 운동장에 들어왔을 거예요. 걔들이 뭐 갈 데가 없어. 걔는 어차피 갈 데가 없는 애들이. 그렇지. 노숙을 하니까. 근데 학교 운동장에 와서 맴돌고 체육 기재를 만진다는 그 자체는 자기도 배우고 싶어. 왜? 나도 쟤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쟤네는 부모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부모가 없고 집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빌어먹고 사는구나. 어린 마음에 같은 동심으로서. 네, 동심으로서 그 말이 개인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지금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네, 그 나이 때는 얘들은 왜 여기 들어오지? 네, 얘들은 왜 꽃제비가 됐을까? 별로 관심도 없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같이 엮이기 싫었거든요, 사실. 꽃제비라는 용어가 언제 나온지 너희는 아니? 저는 모릅니다. 꽃제비가 정확히 수루가 나온 건 1991년도야. 내가 그때 평양에 있을 때인데 평양시 그때 안전부 보통강 기동대가 있었거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갔댔는데 그때부터 지방에서 그런 애들이 평양시로 흘러 들어왔는데 잡아놓고 문서 작성하는 게 꽃제비라고 딱 박아놓구나. 근데 꽃제비가 그 꽃제비가 아니라 꽃을 상징한 게 아니라 지받침이요. 네. 꽃이. 지읒받침. 지읒받침이야. 원래 꽃제비야. 꽃제비가 뭔가 떠돌이 하는 애들을 어디서 잘 데도 없고 발 하나 딛고 서 있을 땅도 그 안식처가 없는 걸 그러니까 꽃제비라 그래놨거든. 방랑하지. 근데 그 후에 탈북자들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 꽃제비가 플라워 제비가 돼버린 거야. 김정일이 시대까지는 그냥 그 꽃제비가 있어서 집 비면 많이 다 채가고 해서 많이 훔쳐가지. 고생을 했는데 김정일 시대 시대는 들어오면서 왜 꽃제비가 없어졌지? 김정은이 세습이 얼마나 더 센지 모르겠는데 그 꽃제비들은 한 대에 묶었어요 그냥. 방랑자 숙소라는 것도 많이 내봤고 그다음에 또 진짜 부모도 없이 다니는 학원도 너무 고아들. 세계적으로 번복이가 되게 꾸리겠다고 많이 하면서 김정은이가 그 꽃제비 애들 학원을 학원도 지금 엄청 멋지고 그랬어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애육원, 동학원 그랬어요. 엄청 멋지고 그랬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진짜 잘 나가는 그래서 꽃제비가 없어졌나? 그래서 구설이 꽃제비가 없어졌어요. 있거든요. 사실은 있는데 그 전에 죽질 않았을까? 죽기도 많이 많이 죽었겠죠. 많이 죽었겠죠. 근데 지금 상무라고 이 꽃제비 상무라고 따로 있어요. 위원지구 꽃제비 상무들이 있는데 걔들이 거기 들어가자요. 자꾸 걔네가 방랑자 숙소. 상무 책임자 애들이 그냥 나가서 막 돈이랑 훔치라, 막 집이랑 털라, 막 이렇게 해서 걔네 시킨다고? 시키는 거예요. 바로 계획을 주는 거예요. 너 오늘 먹고 살라면 그 국가 걔들 관리하는 간부가 네, 너 우리만큼 데려오라. 시키는 거예요. 훔치는 걸로 그게 먹고 살고 그 훔치게 시키는 애는 어떤 애인가? 인민위원회에서 나오는데 인민위원회 노동부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하고 행정부 노동과가 나오겠네. 네, 그다 하급 지도원들. 노동과 아니면 저 시단련대나 도 단련대 있잖아요. 단련대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교양대거든요. 사실은 뭐 해산시 교양대, 뭐 해산시 도 교양대, 뭐 양강도 교양대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 교양대 지도원들도 사실 급이 인민위원회 지도원들 급이에요. 급이. 그렇지. 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걔네를 또 갈취하구나. 네. 또 갈취하고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리서 꽃제비는 개 탓이 아니고 부모 탓이다. 부모 탓이지. 네. 근데 커서 꽃제비는 부모 탓이 아니고 개 탓이다. 어려서 꽃제비는 부모 탓도 아닐 수 있어. 김일성 족속이 저도 생들을 아니에요. 배급제에 네. 끊어버리고 준비 안 된 인민을 향해서 배급제에 길들여진 인민을 향해서 무작위로 생명권을 박탈해버린 거야. 그러다가 얘는 어릴 때 꽃제비가 된 것도 당과 수령의 죄악이고 커서 꽃제비가 된 거는 어찌 보면 얘도 책임져야 돼. 네. 뭐 훔쳐서 돈을 못 와서 다 집을 사고 어떻게든 요렇게 살림을 해요. 여자도 자기 같은 꽃제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훔친 물건을 좀 못 사는 집에 겠다가 놓고 보다 나니까 그러면 그 집하고 사이가 좋다 나니까 그런 딸이 있어서 네.
그 집에 그냥 싸우러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그렇지. 부모들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그렇지. 부모들 여의게 되면 혼자 버려질 수가 있는데 부모들한테도 형제가 있고 큰 삼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책임감이 없이 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도 살기 힘드니까. 좀 없는 사람들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있는 사람이 또 책임을 회피하겠어요. 왜? 자기한테 부담감이 간다고. 이 북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 있어요. 없어도 조금 더 나눠먹으려 하는데 있는 사람이 더 박해요. 저도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좀 겪어봤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친갓집으로 애갓집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겪어봤는데 그 제 주위의 사람들 이렇게 겪는 거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래 낙오자가 돼서 그냥 겉제비가 그렇지. 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면 겉제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그렇게 너희가 김정은 시대를 겪으면서 당과 수령이 고맙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자랐구나. 그렇죠. 저는 그런 거. 내가 이악하게 안 된대요. 벌었기 때문에 내가 이악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다돌아했고 또 우리 부모도 나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앉아서 이렇게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저희 친구들도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고맙다는 게 뭐예요? 이 골물대로 골문하라고 그렇죠. 언제 터지겠는지 터져야 우리가 북한 살겠는데 심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북한 자체도 우리가 겪은 거예요, 그냥. 너희 청년들이 생각이 네. 그렇다는 거. 어느 때가는 꼭 터질 이게 것이다. 빨리 그냥 겪고 무너지고 있어요. 개방돼야 우리가 편안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겠는데 이게 터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게 느낀다. 그렇죠. 김정은 시대에 진짜 반발감이 조금 어느 정도 그게 표가 나면 그냥 매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표현을 못해 걸지 그거를 다 알겠거든요. 세습이 왜그 좋은 거보다 나쁜 게 소문이 더 빠르다. 뭐 이렇게 어느 부대에서 이렇게 그런 게 마찰이 있었는데 정은이가 그걸 그냥 다 생매장했다.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남편이 군 보위원이 돼서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 어느 부대가 이제 없어졌어. 너 나가서 말하지 마. 너만 살아. 부인은 또 나와서 자기 친한 얘기하면 또 그 사람 그 사람들은 그렇지. 흔하니까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일어났댔는데 그게 다 이렇게 순간에 소요가 진압됐다. 그래서 그게 다 이렇게 교량으로 해서 없애지 않으면 교방해서. 교방해서 없애지 않으면 완전히 없어진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라는 게 그래서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우리 그래서 우리만 노력하면 편하게 산다 하고 그렇게 다 인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학교 다니면서요 이게 차라리 학교가 옛날처럼 등록금을 내고 사는 게 편하지. 제대로 정상적. 네, 정상적으로 내가 오늘 학교 가면 선생님이 또 나를 보고 얼마를 달랄까? 내 돈을 못 가지고 가면 학교 가기도 싫고. 근데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엄마가 걱정하잖아. 엄마가 걱정하지. 엄마가 돈을 내는 거니까. 지금 학교 갈 때 돈을 내야 되나 계속. 당연하죠. 매일 돈이에요. 학교도 같아. 네, 그렇죠. 오늘 10원, 오늘 5원. 그럼 그게 왜 달라 그러나? 10원, 5원이 중국 돈입니다. 중국 돈으로. 김정일이 이렇게 시대 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암만 미공급식이 어려워도 교육자들한테는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교육자들까지 교육을 그만두고 사회 나가서 이렇게 뻘뻘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게 되면 일당을 뛰고 있어요. 교육자들이 오히려 더 값이 없어지고 교육자라는 그 없어지고 학교 배울 때는 선생님이 됐는데 내가 사회 나가서 보니까 그 김정은 시대 같이 나하고 같이 앉아서 오징어 잡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 잡이 하면서도 선생님이지만 내보다 연한이 없으니까 값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 교원 직책을 가지고 나가서 네, 살림에 보탬하겠다고 그렇죠. 오징어를 잡고 앉아있다고. 배에서 선생님 그냥 내리세요. 월급을 안 주겠구나 생활비를. 선생님이랑 그리고 병원 인민병원이 뭐예요? 병원 자체도 30%가 좀 기술이 따해서 제 개인 돈으로 추가해서 버는 사람 벌지 거기서 70%도 또 역시 진짜 가서 제 뿔뿔이 수당을 의사들도 그렇죠. 네, 아침 나가서 제 이름만 올리고 점심에 나가 시장 가서 나무를 팔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번 주에 선생님 제가 생방송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직장 소기업소들은 담배 피우다가 오는 거. 맞아. 그다음에 동원되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조직에서 이제 또 어디 가자 또 와 밀려가고 저기 가자 밀려가고 일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전놀이만 하다가 집회놀이 하다가 담배를 피다가 시간 맞추면 밥 먹으려고 하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 생산을 해야 되겠는데 그 진짜 생산을 해야 될 모든 요소들이 비품들이 준비 안 됐으니까 다 그 돌아가는 회사들이 섰으니까 필요 없는 사람 불러서 꼭 내려오는 사람을 그래서 부담만 주는 거죠 그냥. 그러면 정민아, 네. 학교 다닐 때 선생들은 그 돈을 북한 돈도 아니고 중국 돈으로 걷어내선 뭘 하나 도대체? 선생님도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선생님은 또 교장한테 바쳐야 되거든요. 왜? 네? 왜? 교육부에서 떨어지거든요. 과제가. 네, 과제가. 돈 내는 과제가? 네. 교육부에 교장들이 모이거든요. 너네 어디 과제 이렇게 했는데 야 너네 진짜 이럴 얘기야? 하면 그냥 거기서 개망신시키고 그럼 교장은 또 와가지고 교원들을 모아 놓고 또 제짜. 네, 제짜거든요. 다 교원들은 모다 진 학급은 빼놓고 원모는 학급은 야 네가 그렇게 아들 그렇게도 못해 하고 교장 또 하면 교원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와서 애들을 학생들. 날보죠. 그럼 그 네. 돈을 걷어다가 뭘 할까? 이게 사회적 과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교육부도 가만 보면 군수물자를 바쳐야 되거든요. 이 군에다가도 지원을 해야 지원 되고. 물자. 네. 이게 건설 쪽에도 교육부가 이제는 자력 자강 정신이라는 게 자기 절로 해라, 니 절로 알아서. 당에 손을 내밀지 말고 제 절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애국자다. 맞아. 당에 손을 내밀고 당에서 주는 걸로만 하지 말고 니 절로 알아서 니 절로 해라. 맨손에서 이 자력갱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자기 절로 당이 그렇지. 명령만 하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죽어도 해야 된다. 그런 거니까 이 건설도 맡기거든요. 어디에 가서 이거 무슨 건물을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노력으로 되라 아니면 자재로 되라. 네, 이렇게 하는데 자재가 그 돈이죠. 네, 노력은 공짜인 거고 자재는 돈이거든요. 이 자재를 내라 하면 그게 돈이죠. 그 자재를 어디서 내요? 어디서 만들어요? 사거든요. 그런 데서 또 조금씩 타가지고 교장도 좀 잡숴야 되고 교원님도 어차피 알 수 없어. 교장도 가족이 있고 가족을 목에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안 네, 되니까. 교원도 같아요. 교원도 의무가 있거든요. 가족이 있고 내가 만약 체내다 총각이다 하면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장가를 가야죠. 시집을 가야죠. 그렇지. 네, 누가 나를 신발 안 걸려줘요. 양말 안 걸려줘요. 그죠? 그렇지. 내가 거기서 조금 해서 양말도 신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커뮤니티 포도청이라고 먹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 먹구멍이 배급은 포도청이라고. 안 주는데 교육부가 일단 배급이 없어요. 이제 교원들도 다 돌격 때 옛날에는 원래 교원들 돌격 때 안 나갔어요. 근데 교원 돌격 때 뽑거든요. 지금은. 네.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러면 북한에 지금도 도적이 많은가? 먹고 살자면 다 도둑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냥 다 도둑인 거예요. 너가 내가 할 수 없이 그 간부라는 놈도 도둑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민을 백성을 착취하는 거고 백성도 그놈한테 바치려니까 또 그만큼 또 착취해야 약한 놈도 도둑질하는 거고요. 제일 큰 도적놈이 누군지 알아? 정훈이. 김일성 족속이야. 그렇죠. 그 족속이지 그놈뿐이 아니라 그 족속이 그놈은 인민들을 그냥 도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놈은 북한 주민이 의사를 한마디도 묻지 않고 권력을 세술해서 전체민을 노예로 만든 도적이고 북한의 온 강토를 김정일 조기구라 하면서 사유화한 도적이야. 그리고 계속 북한 주민들에게 도적질을 시켜 뭘 바치라 하면서 그렇잖아. 바치라는 게 대체로 이렇게 뭘 바치죠? 고철도 있다 하는데. 고철 같은 건 돈이 그런 건 돈이 안 섞여. 옛날에 고철 같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현찰만 받겠구나. 사실 현찰만 받는 게 세멘트 내라 하면 그 세멘트 없잖아요. 세멘트 공장 가지고 있는 거도 내가 어디서 갑자기 사서 미국 가기도 싫거든요. 세멘트 가격을 따져줘요 저리. 얼마인데? 그것도 북한 돈 아니고 중국 돈으로. 당연히 내가 살던 곳에는 북한 돈 구경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까지 그저 그래 정말 그저. 네, 이런까지도 중국 돈 50전까지도 막 있을 정도예요. 50전짜리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짜리를 이런 짜리 엄청 네.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 산 쪽에 가보니까 이런 짜리 엄청 많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번에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당 8차 돼요. 무슨 당중앙 정치국 회의요 하면 가뜩 늘어놓고서 황색 비사회주를 잡겠다고 날치거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비사이즈를 날 치는데 그 3대 세습 자체가 그 비항색을 없애겠다고 북한 정권 수립된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황색 바람하고 투쟁한다. 그 비사회주의 덕에 억울한 청년들이 진짜 싹이 트야 될 희망이 사람이 누구나 이게 어릴 때는 의무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뭔가를 알기 싶은 게 많거든요. 네, 내가 어릴 때 배운 남조선이란 나라는 어떨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어떨까? 미국이란 나라는 어떨까? 네, 미국이란 나라는 어떨까? 호기심에서 이게 살짝 이게 비디오도 볼 수 있고,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잡아줘. 지금 이 어린 나이 보고 그것 때문에 교화를 가보세요. 걔 앞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지. 네. 영화 한 편을 보고 교화를 갔다고 하면 살짝 이게 어이가 없는 게, 네. 그래가지고 부모들은 또 속이 타니까 그 보지 말라는 걸 왜 보냐. 제발 보지 말라는 걸 보지 말고, 듣지 말라는 거 듣지 말고, 제발 하라는 대로 착하게 좀 살아다오. 이러는데, 내가 여기 와서 좀 괘씸한 게요. 대한민국이 온다. 네, 사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김여정이라는 이런 숫자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19년도까지. 그렇지. 네. 2019년도까지입니다. 네, 19년도까지 김여정이라는 이름 석자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네. 근데 김여정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탈북민 쓰레기들. 네. 그렇지. 이게 살짝 북한에 있을 때 그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정권 당시 막 뭐 쓰레기들, 인간 추물들 이렇게 욕하던 그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만 살짝 바꿔서 거기에 대통령을 쏙 빼놓고 탈북민을 탁 집어여서 네, 욕하고 있거든요. 이 탈북민이 왜 탈북했나? 그 땅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희망이 싹이 트면 받고 싹이 트면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비사회주의나 싹은 맹아식이 짓밟아라. 어릴 때 말. 네, 싹은 트기 전에 맹아식이라는 게 움터날 때 그렇지. 발바디기야 된다는 거. 이 말부터 했고, 네, 교육적으로 쭉 그게 나왔거든요. 상무도 많이 네. 나왔지. 여정이한테 배를 고파본 적이 있나? 네, 내가 그 북한에서 살면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산림포고를 내려가지고 나무를 못 베게 하거든요. 그렇지. 나무가 이게 직경이 뭐 5mm부터 시작해서 50mm, 30mm 뭐 몇 mm부터 이 처벌이 다 내용이 달라요. 네, 크기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거든요. 대수에 맞아, 따라서 맞아, 맞아. 교화도 보낼 수 있고 단련대 갈 수 있고 하는데 정은이가 그 포고문을 내는데 살짝 정은이 보고 내가 묻고 싶은 네가 뗄감 걱정하냐? 네 그치, 집에 나무가 지가 없어서 밥을 끓여 먹을 정도가 되냐? 그렇지. 네, 뭐 나무를 심자 이게 애국심이다. 물론 나도 내 고향 산천에 나무가 푸르고 나무 좋다 물론. 근데 그렇지. 코미디 포도청이라 내 집에 나무가 없으면 밥을 못 해 먹는데 내가 나무를 한 대씩 굶어 죽어야 하나? 이게 살짝 살아있는 것도 애국자다 사실. 그렇지. 네. 살아있는 것도 그 애국이고. 땅에서는 살아서 숨 쉬고 내 자식을 내게 살리는 것 자체 그 사람이 애국자예요. 애국자가 따로 없어요. 야, 아까 말한 거 보니까 비사회주의 잡겠다고 백공구 상무, 네. 84 상무, 312 상무, 이 모든 게 황색을 잡겠다고 나온 거라네.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말했잖아, 정민이가. 백공구에 잡혀가면 눈에 붙는 불을 찍어야 된다고. 완전히. 저는 경험을 해서 알아요. 잡혀갔댔나? 네. 24시간을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 네, 뭘 때문에, 무슨 걸로 잡혔어? 이게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이게 야 노래가 없니? 노래 좀 듣자. 내가 또 노래를 듣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가 노래를 카드를 끼어 들었는데 이 한국 노래가 있은 거예요. 그 카드에. 그럼 어차피 그건 공예대. 내가 몰랐다는 건 난 알았어요. 원래 내가 그 틀어놨어도 내가 당황해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사실 그랬는데 보이지돈이 들어왔거든요. 담당 보이지돈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이 사복바람에 들어와가지고 야 카드 보자 이러면서 카드 척반 나를 보고 앉아있는데 야 이러소라 이 새끼야 뭐 이런 단칸에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군사복무할 때인데 네, 저희는 부대가 머리를 안 깎아요. 네, 저희 부대는 예술단체라 머리를 안 깎는데요.
누구야 너는 누구길래 나한테 갑자기 무슨 반말이야. 네, 왜 반말을 하는데 하고 일어섰는데 카드 보자는 거야. 그래, 참 카드에 나쁜 게 있으니까 어차피. 카드란 게 뭐니? 기억기 버블이에요. 여기서 기억기. 기억기. 작은 네네. 기억기. 네, 우리 블랙박스에 있는 소카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 뭐 카드라고 해요. 우리 북한에서. SD 그 기억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 꽂혀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걸 메모리로. 네, 뽑아서 안 주고 입에다 였죠. 입에다 뭐 부르면서 그냥 기상 먹는 거예요. 이게 뻔찌가 있어가지고 카드가 툭 튀어나가는데 훌 주웠거든요. 그 사람이. 그놈이. 네, 그리고 나도 맞았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냥 붙었어요, 둘이. 붙었는데 붙다가 그 다음에 그 집 사람 야 뛰라는 거예요. 내 카드도 사실 아닌데 나는 또 뛰는데 다리를 끌어안아가지고 내가 자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막 고우니까 동네에서 못 와가지고 나를 그날 이렇게 들어갔죠. 그 동네는 네. 빨갱이들만 모여 살아? 보이지던 사무실에 첫 번째 잡혀갔거든요. 잡혀가서 보이지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옷을 벗었죠. 옷을 벗고 속옷만 딱 입었는데 야, 이 새끼 잡아라 하니까 잡거든요. 옆에서 탁 잡으니까 그 다음에 보이지더니 주먹을 좀 다시면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 때리는 게 그날 카드 누구 거나 이게 내 거다 했죠. 당연히 친구 건데 이게 어차피 또 친구 집이고 이 나도 그런 일이 처음이 겪다나니까요. 그날 그렇지. 또 나이도 좀 아직 그때는 좀 비리비리하고 이게 그냥 의리심이다. 이게 의리심이로 그냥 내 거라고 했죠. 이게 어떤 처벌이 올지도 난 상상 못했죠. 그때는. 근데 내 거라니까 그냥 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나 해가지고 장마당에서 샀다. 이게 장마당 어디 내가 이게 대거리 하는 데서 샀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고 하니까 그 생각날 때까지 맞으면 될 거다고 이제 한 2시간 맞다가 이 사람이 살짝 센스를 준 거예요. 비판서를 쏘라고. 그 집 주인 보고. 그때 주인이 사실은 돈을 우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조금 갖다 줬으면 내가 그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데 4번을 비판서를 쏘라고 다시 보냈는데 4번을 다 비판서를 쏘온 거예요. 내가 살짝 그때 나는 이게 돈을 가지고 오란 소린데 이 바보야. 내가 말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이지도 답답하니까 이게 제 단계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거든요. 백공부는 보이지도 담당이 아니고 이게 불순 녹화물이나 이거는 백공부 담당이니까 백공부 전화하는 거예요. 시백공부다. 이 카드하고 이런 애가 있는데 이 오토바가 2대가 타와가지고 그때 내 생에서 처음으로 족쇄를 잡았어요. 족쇄 채우고 이게 그 법기관도 아닌데 족쇄를 채우고. 법기관이죠. 방, 보안, 검찰 다 있거든요. 백공부라는 게 종합이에요. 이게 종합 연합이거든요. 연합이 돼가지고 다 있어요. 이 당 뭐 다 있는데 그 법관들이 오죠. 보안원들이 와가지고 족쇄 채우고 이거 다리를 또 얻어먹고 이게 갔죠. 백공부 가는데 이게 살짝 그냥 같은 말을 나는 반복하니까 그냥 더 말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독방이 있는데 가다 있고 이 안에 들어오다가 때리다가 맥이 좀 빠지면 나가 술 먹고 술 먹고 술욕을 그 술병을 먹고 하는 거예요. 나 아직도 그래 택이 이렇게 들기라면 똑똑 소리가 나요. 술병을 들이까 처음에는 이 맞는 게 아프면서 막 악이 나가지고 내가 나가면 이를 무조건 죽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맞다 나니까 그냥 머리만 올리더라고요. 나도 눈도 못 뜨고 너무 맞으니까 이게 때릴 때마다 머리에서 탕탕 이런 소리만 들리고 이 24시간을 내가 맞았다니까요. 다음날에 이게 눈 뜨니까 혈관이 꼽혀 이게 눈길이 꼽혀 있고 정신을 아예 내가 잃었구나. 누워 있다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깨놨는데 어차피 또 오니까 또 미안하다. 그 다음에 집에서 와가지고 또 돈도 좀 주고 막 어찌겠습니까 하면서 또 약도 좀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 걔들 그 다음부터 삽삽해진 거예요. 돈 먹었으니까. 근데 그 집주인 애를 그 집에 있던 애를 다 잡아간 거예요. 나를 때려놓고 다 잡아다가 내가 불었다고 거짓말 친 거예요. 이 누구 카드라고. 이 누구 거나 하니까 그게 있던 애들이 간에 형제들이 많은데 거기 형제 애들이
그 형제 중에서 이 둘째가 걔가 그냥 지 거라고 지 거라고 살짝 불고 글단하니까 무마됐죠.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왜 그 취급자가 자기가 이게 백공고 들어와서 첫 취급이래요 내가. 그래가 실적을 올렸거든요. 완전히 네. 첫 타겟에 네, 걸렸구나. 첫 취급이니까 실적을 야. 올려야 되는데 네가 잘못 걸렸다 하면서 다음에는 가까워졌어요 사실. 네, 죽이겠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단련대 한 달 가자. 나 그때 군생활 한다고 안 말하고 무직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살짝 군이락이라면 이게 군대하면 또 군대 칠 거라고 더 무서워요. 더 무섭지. 네, 군 군대 보이듯이 주반.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군대라고 안 말하고 그냥 사회다고 무직이라고 직장이 어디냐고 해서 학교 졸업하고 나 직장 여기저기 뭐 하다가 못해가지고 지금 그냥 취업하는 단계라고 거짓말을 쳤죠. 그러니까 무직인데 그냥 뭐 한 달 가자 이러면서 야 다음날 부산 가자 했는데 걔가 걔말을 내가 팀이래. 그때까지만 해도 백공고 시급이 아직 내 조소가 작성 안 됐고 일단 내가 앉으면 구루상이든 대기실에 들어가 앉으면 그때부터 제 취급이 들어가거든. 그렇지. 그때부터 취급이 들어가면 내에 대해서 쭉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군대라는 거 빼도 박도 못하고 근데 무조건 그 전에 빠져나와야지. 집에서 저녁에 이게 면회 왔는데 내 집에다가 살짝 말했죠. 내가 뛰겠는데 뛰게 해달라고 집에서 또 약을 써가지고 그 책임자가 몽땅 퇴근시켰어요 저녁에. 백봉고 그 사람들 다 퇴근시키고 그 시장 선전부에서 나온 이 나이 좀 드신 분이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쪽 카드 임자고 야 뛰어야 된다. 근데 자기는 집이 걱정돼서 못 뛰겠대요. 그래 속이 타는데 뭐 니는 니 알아서 가라. 나는 뛰어야겠다 하고 나 화장실 잠깐 가겠는데 전지 좀 빌려달라고. 야 나가지 않는데 지금 뛰지 말라 뭐 이래.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자마자 그냥 뛰었어요. 그 후로 내가 대피 생활 했거든요. 네, 대피 생활을 오래 해서 한 1년 6개월 했어요. 걔가 개천에 교화 갔어요. 그 카드 임자는 구로장에 석 달 앉아있고 머리 깎고 갔거든요. 나는 뛰지 않고 이게 걔가 교화를 일단 마치고 이제는 풀렸구나. 그리고 마음 놓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검열이 붙은 거예요. 근데 내 검열이 붙어가지고 그 카드 행방이 이게 카드라는 게 걔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출처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어느 루트가 있겠는데. 무서운 게 그거예요. 출처를 기본 찾아요. 그게 어디서 보급대 들어가는가 북한에. 해외에서 무조건 들어오길래 이 해외에서 들어온 출처를 찾자는 게 그 선을 목적이거든요. 잡겠다. 그게 마지막 선이 안 잡히고 걔도 뗐어요. 내가 아는 앤데 걔도 뗐는데 걔를 잡으면서 나를 덩달아 같이 잡아 여기 얘네가.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근데 또 잡혔지. 1년 6개월만 만에 또 잡혀가지고 그때는 아이고. 맞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왔더라고요. 살짝 왔는데 나도 힘들고 지치고 또 그때는 또 군 생활도 그만뒀고 제가 돌격대 다닐 때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안했죠. 당당하게 왔습니까? 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아침에 왔거든요. 아침밥. 이 아침밥이랑 같이 먹고 갑시다 하고 이 아침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앉아서 식사 같이 하자 하니까 자기는 안 먹겠대. 이게 밥 먹고 백공고 갔죠. 같이 걸어서 가니까 이게 니가 왔냐 이러면 반가워 해가지고 이 새끼들 전엔 때리고서 나를 또 좋아하네 하고 속으로 그게 안 돼서 다음날 검찰소 갔거든요. 이 검찰소 가서 이게 검찰소 부소장 비서 만났는데 마지막에 내가 단련대 떨어져가지고 검찰에 가거든요. 내 이 문서를 바치면 이게 지급자가 온천에 했냐 이거를 검찰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재심 붙이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살짝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이 새끼 이긴 뭐가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더 매기해드리겠어 하면서 이 새끼야 이 새끼 내가 그때 인지까지 해가지고 6개월인 걸 그냥 조금 그래도 봐줘가지고 넉 달 먹었거든요. 달렸네. 넉 달 먹었는데 야 이 새끼 넉 달이 작지 6개월 먹이라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개새끼 니도 개 같은 새끼로구나.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너희 다 젊은 날 거기서 살다가 김정은 시대에 청춘을 보내고 군대 생활도 하고 어부 생활도 하고 김정은 시대에 또 탈북해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젊은이들이 김정은 시대를 행복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자는 없지. 저는 살면서 아직까지 행복하다고 못 느껴봤어요. 내 주변의 친구들도 살짝 잘 사는 애들은 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아버지가 있게. 막 간부고 막 이런 애들은 또 아버지는 또 딴에 스트레스가 있고 좀 그런 게 있어도 어쨌든 자식은 그 그림을 안 보잖아요. 그렇지. 그냥 자기가 행복하니까 아 이게 행복하구나. 나는 어쨌든 자기 앞에 보이는 자기 동창회가 엄청 못 살거든요. 걔보단 자기는 잘 잘 사니까. 사니까 행복하다고 그런 사람은 생각했지만 못 사는 애들 다 엄마 아니면 아버지를 모시는데 자기가 벌어서 엄마를 부양하고 아버지를 부양하는 애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없어요. 저도 제 주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정말 좀 어려운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지. 진짜 제 주위 친구에 무슨 부모들이 간부라던가 그런 친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사는 게 다 특히 정신 상태는 다 똑같아요. 왜? 너무 어리게 살고 내가 내 뼈를 깎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못 산다 하는 간념이 어서는 머리에 박혀 있어요. 일단 공채 때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를 공채를 하라 안 하면 하라 해가지고 공채를 시켜놓고 공채는 두꺼운 종이에 휴지도 못해요. 주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인민채권 맞아. 네. 화폐 교환되면 또 새 거로 다시 찍어서 발행해줬는데 준다 했는데 그거 죽이면 재본적. 우리 눈 뻔히 뜨고 다 띄었어. 북한에서 살 때 적어도 그대들 그리고 그대 주변에 있던 청년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릴 적부터 우리가 받은 실습이 있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배워서 세뇌 받은 것. 그런 체계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한테는 초점적으로 쏟아. 아직까지도 진짜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도 근데 바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이거 또 달라. 옛날에는 미국놈 이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막 이런 글이 많았는데 없앴어요. 이제는 없앴나? 몽땅 없앴어요. 그리고 왜? 왜 없앴는지 내하고 토론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리고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미국놈 그냥 달린 말이 미국놈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걸 이게 당적으로 방침이 내렸어요. 미국이라 하라. 왜? 그게 살짝 그게- 미국 놈이라는 게 나쁜 의미 있잖아요. 정은이하고 네. 저 트럼프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그냥 미국인이라고 미국 놈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표체. 너네 개인적으로 미국에 대한 환상은 없었나? 없죠. 그 가질 초대 강국이다. 가져볼 수가 없죠. 알아야. 그렇죠. 너는 우리는 정민이. 그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았냐? 세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살짝 옛날에는 항상 우리가 강성대국이다, 군사대국이고 이런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대국이란 말 자체 안 써요. 강성국가. 국가라는 게 어떤 차원인가 하면 대국은 대국, 국가는 소국이란 소리예요. 네, 그게 그렇게 막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내 나라가 엄청 약하구나 하고. 약한 것이 아니고 정문이가 건설을 많이 했어요. 김정일 시대는 강성대국이라 했는데 왜? 모든 군사력 쪽에 힘을 쓰면서 강성대국을 만들었고 정문이 시대는 들어오면서 건설을 하면서 강성국가 건설이라 하면서 건설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대국이 대국이 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냥. 그러면 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세대는 미국은 초대 강국이다. 소련을 해체시킨 초대 강국이다. 미국은 누구도 못 이긴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진짜 원수인 감정이 있었나? 우리가 체제적으로 배양을 그렇게 배워서 그런 감정은 아직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이요. 우리 부모들도 실제로는 겪어보지 못했죠.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체제가 배워주는 거를 그렇게 배워줬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배인 게 나쁜 놈이라 생각하지 그 사람이 나쁜지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죠. 근데 내가 90년대까지 있을 때 그 어느 당위원회 가니까 당비서가 그러더라고. 선전비서가
그 어떤 내가 찾아 들어가니까 어떤 청년 놓고 역사발표부터 내줬더니 요새 청년들이 하다 났어. 그게 93년도 일이거든. 우리 왜, 기관한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때 들어오더니 그러더래. 아니 선전비서응지 미국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미국 때문에 돈 무기를 만들어 미국 때문에 한데 지금도 그래요. 그럴 바에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될 게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좋은 생각. 당연하죠. 지금 애들도 그 생각을 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할 분도 아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핵을 끌어안고 굶어 죽는 애 제발 좀 터쳐놓고 또 우리 고향에는 미국인데 6.25 전쟁 때 돌아가지고 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때 미국 자기가 요만했다면서 미국이 만나봤던 소리를 그날 이렇게 술자석에서 이 추억 삼아 얘기를 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오라고 막 영어로 말하는데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와가지고 엄청 우스워했는데 자기 껌을 많이 씹더라. 그 껌을 많이 씹어가지고 껌을 줬대요. 자기가 그 껌을 하나 받아보고 씹은 덕에 그 나이가 이렇게 있을 동안 조선노동당 입당을 못했다. 껌 하나 얻어. 네. 미군한테서 껌 하나 얻어 씹어서. 네, 죽일 줄 알았는데 그날 껌도 주고 쟤네 좋았다고 그날 좋은 소리를 해줘가는데 그리고 또 뭐 지주놈이랑 나쁜 놈 했는데 지주도 또 옛날에 그 6.25 전쟁 때 원자탄 바람에 다 남으로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카나다에 가서 자기 모습을 찾은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94살인데 옛날에 찾았는데 그 할머님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네. 근데 그 할머님 보고 카나다 가서 살자. 자기하고 살자 했는데 안 가겠다고. 당국이 보내주나? 네, 안 가겠다고. 아직도 있으니까 이게 안 갔대요. 근데 엄청 돈이랑 많이 들었대요. 이게 지주는 결국 보면 안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 그 북한 주민들이 과거 지주 인신만도 못하다 그런데 김정은이 보고 하나 따뜻한 게 그것 때문에 그 집 완전히 추방됐거든. 왜냐면 이 청년이 너무 악이 나니까 난 전쟁이라면 미국 놈은 안 쏜대. 미국 놈이 나한테 우리 집에 핵 끼친 게 없대. 난 전쟁만 일어나면 이제 당비서 새끼부터 쏴주겠다 그랬거든. 얼마나 악을 먹었으면. 제가 있을 때도 좀 들었어요. 북한의 너희 또래 애들은 전쟁이라서 미국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기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전쟁이 나서 이게 이렇게 그냥 질질 끌면 못 사느니 죽던 살던 결판에 째겨져서 져가지고 개방이 되든가 한국처럼 되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한국이 이제는 경제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에 올라섰고 우리 또 북한이 군사가 조금 세계적으로 또 손꼽히는 수준에 있으니까 두 나라가 합치면 군사 강국, 경제 강국 아주 잘 산다. 그렇게 말을 참, 골 아프다, 야. 그러니까 순진하다, 북한 주민들. 그럼 중호하지도 않거니와 세뇌에서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또 싸울 생각도 없고 가상 속의 인물이죠. 가상 속의 인물이다, 진짜. 배를 타면서 빙고. 배를 타면서 이렇게 일본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한국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데 러시아 쪽에 잡히면 북한 다시 북송돼요. 근데 일본 쪽이나 한국 쪽으로 오게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최대한 나오면 기회만 맞으면 뛰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는 바다에 나오게 되면 라디오를 들어요. 주파수를. 그렇지, 한국도 그렇지. 들어놓게 되면 이 다 나오지. 실시간 이렇게 딱 방송 들어오니까 그 KBS랑 같이 방송하는 거 딱 듣고 있어요 그냥. 그 자연히 우리가 얘기를 따라오게 되거든요. 진짜 바다에 나는 우리로서는 진짜 한 80%는 그냥 어업해요 그냥. 누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말없이 버리고 글쎄, 그건 힘들지. 네, 가도 보지도 못한 땅에 와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겠어. 이 정도의 마음을 먹은 사람은 진짜 자기 고향에 그 어떤 미련도 그냥
좋은 추억, 나쁜 추억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앞으로 자기의 삶에 대한 희망과 미련이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도 내가 산 고향과 땅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가고 싶고, 그 땅에 살고 싶고, 같이 자란 이 친구들과 살고 싶거든. 누구나 다 다르겠어요. 우리한테 하루 저반 속죽만 먹였어도 우리 여기까지 안 와. 야,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니? 저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일본에 대한 이야기, 저희 할머님들이 외정 때부터 계신 분들이 돼가지고 저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우리 할머니 언니는 외정 때 학교를 다니셨고, 우리 할머니 오빠는 지금 어디를 간지 몰라요. 사실은 국가적으로 데려다 죽였는지 살렸는지도 모르는데, 네. 그분은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 우리 할머니라 보면, 우리 할머니는 일본말을 잘 못한 너무 어렸대요. 근데 우리 할머니 언니는 일본말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일본 이름도 있고, 일본말을 엄청 그땐 잘해요. 참시개명 다 시켰으니까. 네. 이 학교 가면 막 이렇게 자기 학교 다닐 때, 외정 때 학교 다닐 때 이야기도 해주고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 엄청 재밌어요. 일본이 발전된 선진국가라는 건 알고 있었나? 그렇죠. 일본 제품이 최고였지, 북한에서. 북한에서 일본 제품은 완전 엄청 유명하죠.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어느 나라 건가? 지금은 살짝 그냥 이 한국 걸 북한이 되게 좋아해요. 네, 우리나라 언제부터였나? 그래도 제품 바닥이고, 네, 옛날에는 엄청 좋았어요. 일본에 그 제퍼들 있잖아요. 그 옷이랑 보내면 그 옷이 많이 오거든요. 중고 옷이. 중고 옷도 팔고 그거 샀는데 그 옷은 너무 좋아했어요. 일본 차들도 되게 좋은 토요타요, 뭐 니상요 많이 맞아요. 다녔잖아. 네, 그 차들 다 너무 비싸고 좀 급이 높은 사람만 탔고, 김정일이 하루 평양시 지나가다 일본 차를 보면 자기는 눈에서 불이 난다 해서 일본 차를 다 없앴잖아요. 김정일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그랬어. 그랬어요? 김일성이가 저기 어디 타러 다니다가 개선문 쪽으로 니상이 하나 지나가는 걸 봤거든. 그러더니 저 니상이 왜 여기서 다니는가? 저 빨치산 할 때 저 터벌 때가 니상 트럭 타고 자기네 따라다녔다고. 그래서 그거 없애버린 거야. 네, 저는 그때 그 한가에서 노는 말이니까요. 그냥 살짝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일본 차가 있긴 있어요. 있지. 일본밖에. 지금 왜 일본 차가 안 들어갔는지 알아? 대북 유엔 제재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일본 부품에 접촉하기 힘들어진 거야. 네, 사실 중국이 살고 났죠. 유엔 제재가 없었으면 지금도 일본 제품이 이거라 그럴걸? 네. 근데 중국 조선족 사이하고 대한민국하고 이 거래가 많다니까 대한민국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상태가 벌어졌거든, 지금. 그러나 일본 제품 같은 거는 그 자국 대북 제재도 있거든. 모든 그걸 차단시켜놨어. 그래서 그럴 거야. 제품이라 해도 북한에 들어가서 짝퉁이지. 여기 와서 진짜 대한민국 거 써보니까 북한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카페 가지고 내버린. 진짜 제 거 들어오는 게 있는데 보게 되면 오케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있지. 몇 가지는 진짜 제 거 들어오는 게 있긴 있는데 80%는 짝퉁이야 그냥. 그러면 중국 거? 우리 한국 게 또 다시 꿈이었거든요. 우리 다시 정리하자. 그 너희 세대, 지금 너희 세대 전체 북한 주민이 아니고 우리 혁이하고 네가 북한에서 생각했던 미국 군사 강국이다, 초대 강국이다, 이건 생각하고 초대 강국이다 막 이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몰랐는데. 강국이다. 군사력은 세다. 핵을 제일 먼저 막 이렇게 일본에다 팍 했잖아. 그 다음에 세계 뭐 국제 헌병이다. 국제 경찰 같아. 국제 경찰. 네, 맞아요. 국제 경찰. 네, 알고 어떤 때는 있었나? 좀 답답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미국이 굳이 제 땅에서 잘 살기지? 북한이 감나라 배나라. 네, 또 여기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어떤 때 그런 게 좀 답답할 때도 있었거든요. 미국 때문에 막 봉쇄가 되고 모든 게 막 빠지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못하고 막 이럴 때는 미국을 네, 원망했겠구나. 그래서 우리 먹고 살아야 될 그쵸. 수단이 막히고 거리가 안 당연히. 되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왜 미국이 국제경찰이 된지 알아? 이런 국제적인 문제들이 생기면 그날의 한쪽에서는 미국을 자꾸 초청해. 미국한테 자꾸 코를 치는 거야. 북한 핵 문제도 김일성 주석을 미국을 상대로 미국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거야. 미국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깊이까지는 뭐 모르죠. 그냥 뭐 미국이 멀리 있고 뭐 내가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뭐 주고 내 손주나 미국에 한번 가볼라. 네. 나는 미국에 당대 갈 일이 없겠지 하고 그래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 미국 때문에 네. 못 산다는 거 꼭 믿고 있었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봉쇄당하고 못 산다는 건. 미국 때문에 제재가 들어와서 모든 게 막혀서 벌이가 안 되면 사람들이 다 그냥 일반적으로 욕하는 거예요. 미국을 알바에 그냥 다 욕하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네. 특색 있는 사회주의. 다 개혁 개방이 돼가지고 모든 무역이 다 되는데 이 사회주의 시장이 소련에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북한은 중국은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고 그거 대칭적으로 독특한 사회주의라고 그랬어 북한은. 북한을 독특한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 그래서 사회주의 깃발이 북한에 꽂혀 있다고. 우리 사회주의는 네. 독특한 사회주의라고 네, 딱 맞아요. 그랬어. 항상 그렇게 말하죠. 그 일본에 독특하게 못 살잖아요. 일본은 경제가 발전되고 일제 시대 때도 지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제 혼자 무슨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면 말이라는 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네 생각을 내가 공유하고 내 생각을 네가 공유하면서 이 집중적으로 오다 보면 그렇지 맞다 그때는 그렇게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 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거든요.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하늘 앉으면 중국 아들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국 아들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중국인이라고 해라. 네. 정부에서 네, 그래서 지금 너희 세대는 중국 아들이라 그러느라 네, 근데 입에 붙은 거야. 우리 세대는 덮어놓고 똥떼놈이었어. 네, 우리 중국 아들 이랬어요. 중국인이라 하라. 이젠 또 중국인이라 하라. 근데 뭐 어차피 북한도 그러잖아요. 좀 가까우면 중국의 무슨 동지 이러다가 또 좀 삐뚤싸면 중국 놈들이 그 뭐 제일 먼저 유행적으로 그 제재에 그게 제일 먼저 손을 들었다 막 이러는데 중국이? 네, 맞아. 우리를 봉쇄할 때 대한 이 유행에서 안보에 제일 먼저 손을 들었다.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 하면서 그렇게 또 선전해? 그렇게 선전다고 믿지 않아요. 그럼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러시아에 대해서는요, 그냥 생각해본 일이 없어요. 말을 하잖아요, 러시아에. 러시아는 완전 건중이야. 이기다리 아니고 그냥 뭐 최령이가 러시아에 가서 그 푸틴 대통령한테 뭐 푸틴. 전기를 해결했다고 그때 들었는데 전기를 해결해 그 전기가 다 어디를 갔는지 우리 집에 나는데 해결을 했는데 그 받을 그릇이 없어서 못 쓰는 거야. 전기를 그릇이 없어서 못 쓰는 거야. 해결했는데 그걸 해결을 받을 해놨는데 그 러시아에서 전기를 가져가라. 근데 너네 그릇이 있냐니까. 우리 그릇이 없다니까. 수용 능력이 아예 그릇까지 왜 주겠냐. 우리 그릇은 못 준다. 자기네 기술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아예 뭐 계시나 만하로구나. 북한 너희 세대 이거 인식에는. 어차피 말이 러시아는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소련에 친구 많이 갔다 오잖아요. 이 소련의 여자들이랑 되게 그 사납다. 소련 사람들이 되게 좀 개인주의고 세다. 근데 그런 말은 많이 들어요. 네, 무기도 막 소지하고 막 쏴대기고, 네, 국가적 차원에서는 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들은 걸 이야기를 해줄 정도죠, 그냥. 그러면 탈북하기 전에 네.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나? 대한민국이요? 남조선, 북한식으로 말하면. 네네네. 저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탈북을 하게 된 거고요. 네.
혁이도? 좀 좋게 생각했다 보기보다는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내가 가서 살아야 되겠다. 베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 라디오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너무 이 환상적인보다는 너무 흥분한 삶이로구나.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교통사고 나서 우리 막 지금도 막 그게 좋게 생각한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게 들으니까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내가 아무 말도 다 하는데 그냥 편하니까 너무 편하다. 나도 언제쯤 저기 가서 한번 편하게 말을 해보겠냐.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었지. 진짜 그건 진짜 우리 북한도 인정하는 게 대한민국 진짜 잘한다. 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나라에 전체적인 주민들이 대한민국이 잘 산다. 이 부분은 대체로 아는 것 같아. 그러면 대한민국하고 전쟁할 생각은 했나? 김일성 족속이 만난 남조선 해방하는데 로켓 날리고 맨날 우리는 남쪽이 침공하는 남침을 들었지 북침이라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고 일단은 뭐 저는 군사복무도 했잖아요. 군사복무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부대 우리 부대 위치에 남쪽에 어느 뭐 K 무슨 몇 사단이 침투된다. 항공이 쩐 데가 떨어지면 우리는 엎드렸다 조준해서 사기게 죽이면 끝이다. 근데 그 남조선을 증오를 했나? 북한에서 이제 대한민국 증오심이 있었나? 어릴 적에는 증오를 했어요. 어릴 적에는. 어차피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서는 증오를 안 했어요. 오히려 저도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 오히려 그 나오는 드라마나 노래는 오히려 또 좋아하고 편하고 하니까 뭐 거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재미나고 더 좋았어요. 사실상 중국심을 가질 이유는 없지. 중국에 대해서도 이거는 중국의 그 북한이 저렇게 순치 관계라고 하면서 저렇게 꺼져내라는데 사실 그게 다행일 수도 있지. 저는 절대 안 살려주잖아. 중국의 차원에서는 이득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우리적인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 국가 우리 내가 사는 국가에 대한 이득이 없어요 사실은. 북한이 이득이 없지. 야금야금치 소금을 자원을 뽑아가지 그것도 돌값으로. 땅을 많이 사들여요. 북한 땅 중국인들이 지금 엄청 샀어요. 해산도 많이 샀어요. 근데 그건 소용없어. 아무리 사도. 소유권이 그건 인정 안 해. 이제 북한이 자유화되면 김일성 족속이 저 체제 하에서 그 모든 걸 무효화해. 그것부터 먼저 선포해. 걔들은 나가야 돼. 근데 선생님 살짝 북한에서 사시면요. 이게 한국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와서 마음 놓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북한에서 살면 완전히 코밑에 들여보낼 걸 마련하느라 바빠가지고 맞아.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 번쯤은 의심 품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사람들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자꾸 경제 봉쇄가 들어가고 좀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때나 좀 말밥이 올라와서 이 개새끼들 왜 그러냐고 욕하지. 그다음에 그 시기가 또 풀리면 좀 모르지. 좋다고 이건 저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럼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갇혀 있죠. 알게 해야 거기 뭔가 첫째는 너무 갇혀 있고 그 모든 내부 그 뭐 비사요 뭐요 황색바람 다 갇혀 있는 데다가 주민들이 약간의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 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그쪽에 대한 했는데 여유를 가지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국량이라도 그 나라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그것조차도 안. 그런 의심조차고 호기심도 가지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세대는 배급제 세대도 살고 고난의 행군 세대도 살고 90년대 말까지 살고 여기 오다 나니까 쭉 용관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걸 다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너희는 배급제가 딱
딱 단절된 시대에 태어나서 다른 정말 군대에 간자있던 돌격대에 간자있던 고기 잡아러 나갔던 당장 그저 진짜 버릇을 먹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너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돈을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친구들은 입당하려면 되게 피곤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이 직장도 입당하는 사람 바보라고 그러잖아. 네, 당원이 되면 일단 당원이 돼서 당적이 붙어 있잖아요. 행정적은 뛰기가 쉽지만 당적은 못해. 이 당적이라는 게 완전 이게 등에 붙은 배낭이거든요. 김정은이 하면서 이렇게 외화거리 수단이 많이 들어오면서 당원들을 또 받으려고 안 하니까 많이 싫어해요. 야, 우리 동네에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 공산당 분국 나올 때부터 노동당원이었던 사람이 있어. 그땐 공산당원이었다. 구의 노동당원이었거든. 70세에 출당당했어. 교육자로 오래 살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출당당했거든. 은퇴다 했는데. 근데 출당당하고 한 달 후에 우리 집에 왔어. 출당당하니까 이렇게 편안하대. 회의도 안 불러내고. 야, 그 말이 다 생각나는구나. 지금의 북한 청년들 정말 불쌍하네. 얘들은 배급지 세대도 아닙니다. 다 배급지가 끊어지고 정말 악착같이 부모가 먹여 살리고 헤매면서 자기절로 또 커서 딱바리같이 살아남아서 대한민국까지 온 제일 고난의 세대고 순환의 세대고 제일 비참한 세대입니다. 이 청년들은 배급제를 내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겠다. 혁명 역사 교과서에서. 배고표는 옛말처럼 옛말로 배고표는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배고표는 계속 나와. 있어요. 배구 안 주면서 군인들은 배급을 탑니다. 군인들이야 타야지. 사에서도 이렇게 배급은 안 줘도 배고프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그저 배급도 안 주는 배급표. 저도 90년대에 받아봤는데 수방돼서 지금도 배급 안 주는 배급표가 계속 나오는 그 비참한 세대, 가장 순환의 세대. 자란 그 북한에서 20대, 10대를 보낸 청년들이기 때문에 리얼하게 본인들의 심정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 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